안녕하세요. 탁송하는 대리기사 탁대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탁송과 대리를 처음 시작하시게 된다면 가장 먼저 설치하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로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로지를 검색해 봅니다. 로지를 검색하시면 로지 D1, 로지 D2, 로지 D3, 로지 분할 이렇게 4가지 종류가 보이는데요. 그 중에 저희는 오늘 로지 D1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설치를 누르시는 동안 사진을 누르시면 이렇게 사진이 나올 거예요. 아, 로지 프로그램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를 미리 보기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네, 그러는 동안 로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다 끝났죠? 열기를 누르셔서 로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줍니다.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동의하겠습니까? 라는 멘트들이 뜹니다. 그거를 동의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서 넘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성이 됐다고 해서 저랑 똑같은 화면이 나오지는 않아요. 아마 이렇게 이런 식의 화면이 아마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출발지, 도착지 요 칸 사이에 있는 것을 누르셔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좌우가 이렇게 벌어지니까요. 본인의 핸드폰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조정이 다 끝나셨다면 이제 설정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설정을 눌러주십니다. 보이시면 오더 알림 크기, 오더 리스트 크기, 자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네, 먼저 오더 알림 글씨 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더 알림 글씨 크기는 처음에 자동 배차를 받았을 때 자동 배차가 들어오는 그 알림창에 대한 글씨 크기인데요. 먼저 34로 놓고 알림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이시는 것처럼 업성동 요 나오는 이 글씨 크기인데요. 이 정도 글씨 크기를 보시려고 하면은 눈이 좀 나쁘신 분들은 이렇게 글씨를 크게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시 글씨가 작아진다면 14로 놓고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글씨가 매우 작아졌죠. 이런 식으로 환경 설정 들어가셔서 오더 알림 글씨 크기는 자동 배차가 들어오는 글씨의 크기니까요. 본인에게 맞는 글씨 크기로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오더 리스트 글씨 크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34로 놓고 제가 보여드리는 게 가장 빠르니까요. 화면에 이게 글씨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바닥에 보이는 글씨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요거를 제가 한번 모드를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씨 크기가 엄청 커지게 됩니다. 요거를 다시 작게 14로 변경하면 다시 글씨가 작아졌죠. 요것처럼 바닥에 보이는 글씨 크기니까요. 요거는 본인이 가장 보기 편안한 글씨 크기로 바꾸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요 숫자만 나와 있는 건데요. 저는 250이 되어 있는데 120%로 변경을 하고 오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아마 가장 빠르실 거예요. 자,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서 보기가 힘드시죠? 요거를 4배 크게 늘렸을 경우는 이렇게 글씨 오더 안에 있는 글씨 크기들이 오더의 칸이 이제 커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다시 저는 요게 그냥 가장 적당하거든요. 2줄로 글씨가 다 나오고 저는 글씨를 좀 작게 보는 편이라서 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글씨를 크게 하시고 그거에 맞는 그 간격을 조금 넓혀 주시면 보기가 편하실 겁니다. 다음은 오더 색상 선택인데요. 이것도 눌러보시는 게 편해요. 화이트로 하실 경우 화이트 앤 그레이, 바탕이 하얀색이고요. 글씨는 검정색으로 나오겠죠. 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걸 다시 블랙 앤 화이트로 바꾸시면 이런 식으로 또 바뀌는 겁니다. 이걸 다시 안드로이드 그린으로 바꿔드리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본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걸로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거리별 색상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칸이 3칸이 보이시죠? 첫 번째 칸은 4km 이하, 두 번째 칸은 4km 초과, 맨 마지막 칸은 거부 오더입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거리별 색상을 누르셔서
색상을 좀 밝은 계통으로 넣고요. 4kg 초과는 저는 노란색을 써서 해놓고요. 거부 오더는 제가 빨간색을 넣어놓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4kg 초과하는 클에 대해서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죠. 거부 오더의 색상은 초록색으로 지금 변경됐죠. 네, 이거를 빨간색으로 변경을 하면 또 빨간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거니까요. 이것도 본인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각자 다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환경 설정을 들어가서 글자 설정에 대해서는 다 알게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 메뉴바 설정을 가보겠습니다. 메뉴바는 여기 오더 창에 보시면 오더 배차 완료 화면 전환 빠른 설정 거부 요 창에 대한 변화인데요. 여기 지금 보이는 게 다 있으시니까 요거를 늘리게 되면 요 칸 크기가 변경되는 거고요. 요걸 줄이게 되면은 다시 칸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요 버튼 색상은 왼쪽에 있는 버튼은 오더 배차 완료 요 3개 글씨 크기인데요. 이렇게 크게 하시면 요거랑 맞춰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고요. 다시 요거를 줄이시면 글씨가 줄어들고 또 다시 줄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8에 세팅을 해서 쓰는 건데 이게 딱 멈추지가 않아요. 예,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 오른쪽 버튼은 전체 화면 요 글씨에 대한 거니까요. 네, 요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걸로 변경하셔서 저장을 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전환 시 상태발 숨김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 한번 다시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변수 설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볼륨 키를 볼륨 조정 기능으로 사용이라는 칸을 누르시게 되면 볼륨 키로 화면 스크롤 아래 표시는 아래 오더 선택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볼륨 키를 볼륨 조정으로 사용하는 거는 왼쪽에 보시는 볼륨 키가 있잖아요. 위아래. 그냥 볼륨으로 쓰시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화면 스크롤은 화면을 이동하는 거예요. 보시면 볼륨 키를 아래로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내려가는 거고요. 볼륨 키를 위로 가는 걸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다시 들어가셔서 이거는 오더를 아래로 움직이고 위로는 오더를 잡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면 아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오더가 내려가요.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위에 걸 탁 누르는 순간 네, 코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 버튼으로 사용하는 거니까요. 본인이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 소리 크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리시죠? 이런 이제 소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을 하시다가 보게 되면은 보통 블루투스를 다 끼고 하시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소리가 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건 같은 경우는 항상 요 수신지 진동으로 사용하는 걸 눌러주고요. 요 오더음은 이제 일반 오더 받는 오더음이에요. 네, 요렇게 본인이 원하시는 소리로 변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소리를 거의 안 쓰는 편이라 볼륨도 역시 미디어 볼륨으로 그대로 그냥 냅두시고요. 통화 중 진동 설정은 이제 전화 올 때 진동을 올리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보통 진동으로 두시는 게 좋고요. 화면 항상 밝게 유지는 사용하시면 항상 밝은 화면이 나오긴 하지만 단점은 배터리를 좀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 알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요 기타인데요. 요 즉시 배차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더가 이제 올라오면 한번 클릭을 해보시고 화면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신 다음에 가실 거면 수락, 뭐 안 가실 거면 거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대리 시장에는 이 1초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즉시 배차를 하시기를 좀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더가 올라오면 바로 딱 누르셔서 그냥 잡으셔야지 그 내용을 일일이 이건 어디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면 이미 늦어요. 좋은 건 그렇게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눈을 이 화면창에서 떼시면 안 되고요. 출발자 도착지는 한 번에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설정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로지 프로그램 이제 세팅하는 걸 알려드렸고요. 자, 보시면 이제 지역
이렇게 써있는 칸이 보이시죠? 화면 전환을 이렇게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어요. 그럼 오른쪽 끝에 보시면 자동 배차 중 써있잖아요. 요걸 한번 누르시면 일반 배차 중으로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자동 배차 중으로 항상 불이 들어온 상태가 있으셔야지 나한테 1km 안에 범위 안에는 나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이제 먼저 자동 배차를 주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배차 중으로 되어 있다면 콜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바닥에 보이는 바닥콜만 이게 클릭하고 잡으셔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라 항상 자동 배차 중으로 바꿔 놓으시기를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대우 4차 아파트 뭐 194m 이렇게 써 있잖아요. 현재 제 GPS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요걸 한번 누르시면 요런 창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거리 설정하는 게 나오는데 가볍게 설정하는 거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바뀌죠? 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잘 쓰지는 않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GPS 사용 이렇게 있죠.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숙제를 완료하시게 되면 이제 다음 자배 도착지 설정이라는 걸 이제 쓸 수 있게 되거든요. 1인당 2개까지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지역을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시면 보이시죠? 자기가 원하는 지역, 경기도면 경기도, 광역시면 광역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주셔서 경기도, 수원과 화성군타 이렇게 설정을 하죠. 그리고 적용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시면 제가 선호하는 도착지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km 안에 제가 원하는 도착지에 콜이 올라올 경우 이 잡의 도착지를 설정을 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차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이 300m 안에 기사가 3명이 있어요. 한 명은 평택을 설정을 했고요. 자동 배차, 자동 도착지 설정을. 한 분은 아무것도 설정을 안 하셨어요. 한 분은 서울을 설정하셨어요. 자, 평택이라는 콜이 자동 배차가 들어왔을 경우 이 300m 안에 중에 전 평택을 설정한 1번 기사한테 먼저 자동 배차를 줍니다. 평택의 기사가 거부를 했어요. 두 번째로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은 기사에게 두 번째로 갈 거고요. 맨 마지막으로 서울을 설정한 기사한테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차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꼭 내가 가야 할 곳을 설정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거리 설정 있죠. 요거는 이제 본인이 갈 수 있는 만한 거리를 설정하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방을 내려가실 경우는 이렇게 10km까지 놓고 보시기도 하고요. 넓게 설정하기도 하는데 요령은 콜이 많은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 지역에서는 많이 놓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갈 수 있는 범위, 걸어서 뛰실 수 있는 범위는 1km. 근데 나는 복귀콜을 잡아야 된다. 근데 여기는 내 복귀콜이 나올 확률이 많이 적다. 그러면 좀 더 넓게. 이런 식으로 거리를 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에 가셨을 경우는 더 넓게 놓으셔서 택시를 타고 가실 정도 거리까지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쓰시는 게 조금 좋고요. 탁송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넓게 범위를 놓고 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콜을 잡거나 이동을 하실 때 내가 도착을 해야 할 곳에 콜까지 같이 보시려면 키로수를 좀 더 넓게 해서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수동 지역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는 천안이고요. 여기는 좀 넓게 보신다면 수동 지역 설정을 누르셔서 이미 설정 몇 개 되어 있는데 제가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갈산역을 설정을 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갈산역을 기준으로 해서 콜이 보여요. 이거는 자동 배차는 안 되고요. 일반 배차만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지역을 설정하셔서 콜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탁송 기사님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방법이고요.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다음 역을 미리 설정을 해서 콜을 보는 편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거의 로지 프로그램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로지 프로그램 세팅은 다 끝난 것 같고요. 아까 로지 설치창을 다시 돌아가 볼게요. 로지 설치창을 아까 보시면 로지 D1, D2, D3가 있었고 맨 마지막에 로지 분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로지 분할을 설치하셔서 열어보시면
로지 분할을 설치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 창이 뜰 겁니다. 로지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쓰실 경우 로지 분할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로지 D1, D2, D3 보통 2개 까신 분들은 이런 화면 창으로 누르시면 되고요. 3개 깔으신 분들은 3분할을 누르시면 됩니다. 2분할을 눌렀을 경우 첫 번째 칸을 클릭을 하시면 로지 1 누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칸을 가셔서 로지 D2인지 로지 D3인지를 선택하시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분할을 하실 경우 이런 식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창이 나옵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 만 게 하나 있어요. 메뉴바에서 화면 전환 시 상태 바 숨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안 하실 경우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 아래에 상태 바가 하나 생겼죠. 요게 분할을 할 경우는 요 칸도 조그만데 요거까지 한 칸을 잡아먹고 있어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메뉴바를 누르셔서 다시 숨김을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 방향키가 요 크기 간격을 조절하는 거니까요. 요거는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세팅하는 건 다 똑같고요. 옵션을 누르셔서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고, 한 화면만 좀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누르셔서 전체 화면 누르시면 돼요. 2번, 3번 이런 식으로. 분할도 어렵진 않고요. 조금씩 눌러보시면 금방금방 배울 것 같습니다. 이상 로지 프로그램 설치 및 활용 방법,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뿅!